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진정한 사랑이지.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밀어내고 사소한 일로 비난하며 심지어 헤어지자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떠나가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떠나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다시 돌아와 화해를 청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구원받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같은 안도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죠. 그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의 진짜 이름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이 학대나 방임,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다면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사랑은 곧 고통이라는 공식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닐지라도 사랑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경험을 충분히 많이 겪은 것이죠. 사랑이란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는 것이었고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밀쳐내지는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버림받는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우리의 신경계를 불안정함 그 자체에 중독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어떤 연인이 당신에게 애매한 신호를 보내고 변덕스러운 애정을 주며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잔인하게 대할 때 당신의 뇌는 마치 불이 켜진 듯 반응합니다. 아, 바로 이 느낌이야. 이 강렬함이 바로 사랑이지.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생존 방식의 잔재일 뿐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연히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을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패턴이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당신에게 푹 빠져 끊임없이 연락하고 세상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차단당하고 약속은 취소되며 소위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쿨한 사람인 척해야지.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어느새 이 관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이라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좋은 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을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는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본딩을 단순히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주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주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잔인함, 애정과 냉대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를 강력하게 옭아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화학 반응처럼 설레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혹은 격렬한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실망, 비탄이 끼어들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과거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풀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며 결코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사랑을 얻어내려는 오래된 패턴의 반복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뇌의 화학작용, 일종의 조건 반사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굴레는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고통을 의미로 착각하게 하죠. 반대로 어떤 관계가 평온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면 당신은 오히려 지루하고 어색하며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불꽃이 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쉽게 관계를 단념해버리죠. 오랫동안 트라우마 본딩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불꽃은 사실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한 흥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관계라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이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기 전까지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은 계속 바뀌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저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길들여져 있다는 신호이며 그 위험함 속에서 도파민과 스릴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이기려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마침내 사랑이 나를 감싸줄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본딩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세포가 매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그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자기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작지만 꾸준한 단계를 통해 당신의 과열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적인 행동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걸음 나아갔다가 세 걸음 물러서는 일이 반복될 뿐이죠. 자신의 힘과 명료함을 되찾는 첫 단계는 고통이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감정 털어내기 글쓰기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거칠고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어 마주하고 처리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글쓰기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현재의 위협으로 느끼는 사건을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격렬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처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마치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것처럼 반응하는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기반의 접근법도 있고 다양한 상담 기법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갇혀버린 감정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 자리에 앉아 그 감정들을 종이 위에 꺼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 분한 마음들을 판단 없이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써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도 말이죠. 이 글쓰기는 당신이 쓴 내용을 분석하거나 다시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저 이름을 붙여주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약 2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을 쓰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 단순한 행위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법처럼 주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소용돌이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확고한 자신의 입장을 갖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글쓰기를 통해 당신은 그 소용돌이의 정체를 명확히 마주하게 됩니다. 엉겨붙어 있던 날카로운 쇠 수세미 같던 감정들이 점차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전한 환경에 있다면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생각마저 종이에 적으세요. 두려움,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을 의심하는 그 목소리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며 도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는 가능하다면 연락 끊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연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패턴을 중단시키고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되찾을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라도 그를 떠올릴 때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다시 불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그에게로 날아가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충동에 저항하거나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다시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많은 경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는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라는 두려움 말이죠. 그 두려움을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당신의 손이 종이 위를 스치는 그 물리적인 마찰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받았을 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뇌와 몸이 혼돈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줄 시간입니다. 명료함 속에서 사는 법을,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지 짓밟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평온을 주지 혼돈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로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당신의 첫걸음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진정한 사랑이지.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밀어내고 사소한 일로 비난하며 심지어 헤어지자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떠나가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떠나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다시 돌아와 화해를 청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구원받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같은 안도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죠. 그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의 진짜 이름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이 학대나 방임,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다면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사랑은 곧 고통이라는 공식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닐지라도 사랑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경험을 충분히 많이 겪은 것이죠. 사랑이란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는 것이었고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밀쳐내지는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버림받는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우리의 신경계를 불안정함 그 자체에 중독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어떤 연인이 당신에게 애매한 신호를 보내고 변덕스러운 애정을 주며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잔인하게 대할 때 당신의 뇌는 마치 불이 켜진 듯 반응합니다. 아, 바로 이 느낌이야. 이 강렬함이 바로 사랑이지.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생존 방식의 잔재일 뿐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연히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을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패턴이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당신에게 푹 빠져 끊임없이 연락하고 세상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차단당하고 약속은 취소되며 소위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쿨한 사람인 척해야지.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어느새 이 관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이라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좋은 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을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는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본딩을 단순히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주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주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잔인함, 애정과 냉대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를 강력하게 옭아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화학 반응처럼 설레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혹은 격렬한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실망, 비탄이 끼어들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과거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풀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며 결코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사랑을 얻어내려는 오래된 패턴의 반복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뇌의 화학작용, 일종의 조건 반사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굴레는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고통을 의미로 착각하게 하죠. 반대로 어떤 관계가 평온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면 당신은 오히려 지루하고 어색하며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불꽃이 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쉽게 관계를 단념해버리죠. 오랫동안 트라우마 본딩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불꽃은 사실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한 흥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관계라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이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기 전까지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은 계속 바뀌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저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길들여져 있다는 신호이며 그 위험함 속에서 도파민과 스릴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이기려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마침내 사랑이 나를 감싸줄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본딩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세포가 매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그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자기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작지만 꾸준한 단계를 통해 당신의 과열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적인 행동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걸음 나아갔다가 세 걸음 물러서는 일이 반복될 뿐이죠. 자신의 힘과 명료함을 되찾는 첫 단계는 고통이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감정 털어내기 글쓰기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거칠고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어 마주하고 처리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글쓰기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현재의 위협으로 느끼는 사건을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격렬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처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마치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것처럼 반응하는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기반의 접근법도 있고 다양한 상담 기법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갇혀버린 감정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 자리에 앉아 그 감정들을 종이 위에 꺼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 분한 마음들을 판단 없이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써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도 말이죠. 이 글쓰기는 당신이 쓴 내용을 분석하거나 다시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저 이름을 붙여주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약 2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을 쓰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 단순한 행위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법처럼 주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소용돌이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확고한 자신의 입장을 갖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글쓰기를 통해 당신은 그 소용돌이의 정체를 명확히 마주하게 됩니다. 엉겨붙어 있던 날카로운 쇠 수세미 같던 감정들이 점차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전한 환경에 있다면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생각마저 종이에 적으세요. 두려움,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을 의심하는 그 목소리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며 도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는 가능하다면 연락 끊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연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패턴을 중단시키고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되찾을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라도 그를 떠올릴 때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다시 불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그에게로 날아가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충동에 저항하거나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다시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많은 경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는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라는 두려움 말이죠. 그 두려움을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당신의 손이 종이 위를 스치는 그 물리적인 마찰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받았을 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뇌와 몸이 혼돈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줄 시간입니다. 명료함 속에서 사는 법을,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지 짓밟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평온을 주지 혼돈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로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당신의 첫걸음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진정한 사랑이지.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밀어내고 사소한 일로 비난하며 심지어 헤어지자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떠나가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떠나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다시 돌아와 화해를 청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구원받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같은 안도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죠. 그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의 진짜 이름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이 학대나 방임,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다면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사랑은 곧 고통이라는 공식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닐지라도 사랑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경험을 충분히 많이 겪은 것이죠. 사랑이란 살얼음 판을 걷듯 눈치를 보는 것이었고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밀쳐내지는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버림받는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우리의 신경계를 불안정함 그 자체에 중독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어떤 연인이 당신에게 애매한 신호를 보내고
변덕스러운 애정을 주며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잔인하게 대할 때 당신의 뇌는 마치 불이 켜진 듯 반응합니다. 아, 바로 이 느낌이야. 이 강렬함이 바로 사랑이지.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생존 방식의 잔재일 뿐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연히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을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패턴이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당신에게 푹 빠져 끊임없이 연락하고 세상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차단당하고 약속은 취소되며 소위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을 바꾸려 애씁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쿨한 사람인 척해야지.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어느새 이 관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이라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좋은 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을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는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본딩을 단순히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주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주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잔인함, 애정과 냉대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를 강력하게 옭아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화학 반응처럼 설레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혹은 격렬한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실망, 비탄이 끼어들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과거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풀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며 결코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사랑을 얻어내려는 오래된 패턴의 반복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뇌의 화학작용, 일종의 조건 반사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굴레는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고통을 의미로 착각하게 하죠. 반대로 어떤 관계가 평온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면 당신은 오히려 지루하고 어색하며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불꽃이 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쉽게 관계를 단념해버리죠. 오랫동안 트라우마 본딩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불꽃은 사실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한 흥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관계라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이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기 전까지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은 계속 바뀌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저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길들여져 있다는 신호이며 그 위험함 속에서 도파민과 스릴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이기려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마침내 사랑이 나를 감싸줄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본딩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세포가 매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그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자기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작지만 꾸준한 단계를 통해 당신의 과열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적인 행동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걸음 나아갔다가 세 걸음 물러서는 일이 반복될 뿐이죠. 자신의 힘과 명료함을 되찾는 첫 단계는 고통이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감정 털어내기 글쓰기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거칠고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어 마주하고 처리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글쓰기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현재의 위협으로 느끼는 사건을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격렬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처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마치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것처럼 반응하는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기반의 접근법도 있고 다양한 상담 기법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갇혀버린 감정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 자리에 앉아 그 감정들을 종이 위에 꺼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 분한 마음들을 판단 없이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써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도 말이죠. 이 글쓰기는 당신이 쓴 내용을 분석하거나 다시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저 이름을 붙여주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약 2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을 쓰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 단순한 행위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법처럼 주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소용돌이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확고한 자신의 입장을 갖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글쓰기를 통해 당신은 그 소용돌이의 정체를 명확히 마주하게 됩니다. 엉겨붙어 있던 날카로운 쇠 수세미 같던 감정들이 점차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전한 환경에 있다면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생각마저 종이에 적으세요. 두려움,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을 의심하는 그 목소리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며 도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는 가능하다면 연락 끊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연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패턴을 중단시키고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되찾을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라도 그를 떠올릴 때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다시 불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그에게로 날아가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충동에 저항하거나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다시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많은 경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는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라는 두려움 말이죠. 그 두려움을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당신의 손이 종이 위를 스치는 그 물리적인 마찰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받았을 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뇌와 몸이 혼돈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줄 시간입니다. 명료함 속에서 사는 법을,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지 짓밟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평온을 주지 혼돈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로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당신의 첫걸음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진정한 사랑이지.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밀어내고 사소한 일로 비난하며 심지어 헤어지자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떠나가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떠나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다시 돌아와 화해를 청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구원받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같은 안도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죠. 그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의 진짜 이름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이 학대나 방임,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다면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사랑은 곧 고통이라는 공식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닐지라도 사랑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경험을 충분히 많이 겪은 것이죠. 사랑이란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는 것이었고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밀쳐내지는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버림받는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우리의 신경계를 불안정함 그 자체에 중독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어떤 연인이 당신에게 애매한 신호를 보내고 변덕스러운 애정을 주며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잔인하게 대할 때 당신의 뇌는 마치 불이 켜진 듯 반응합니다. 아, 바로 이 느낌이야. 이 강렬함이 바로 사랑이지.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생존 방식의 잔재일 뿐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연히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을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패턴이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당신에게 푹 빠져 끊임없이 연락하고 세상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차단당하고 약속은 취소되며 소위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쿨한 사람인 척해야지.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어느새 이 관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이라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좋은 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을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는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본딩을 단순히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주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주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잔인함, 애정과 냉대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를 강력하게 옭아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화학 반응처럼 설레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혹은 격렬한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실망, 비탄이 끼어들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과거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풀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며 결코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사랑을 얻어내려는 오래된 패턴의 반복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뇌의 화학작용, 일종의 조건 반사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굴레는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고통을 의미로 착각하게 하죠. 반대로 어떤 관계가 평온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면 당신은 오히려 지루하고 어색하며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불꽃이 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쉽게 관계를 단념해버리죠. 오랫동안 트라우마 본딩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불꽃은 사실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한 흥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관계라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이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기 전까지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은 계속 바뀌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저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길들여져 있다는 신호이며 그 위험함 속에서 도파민과 스릴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이기려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마침내 사랑이 나를 감싸줄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본딩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세포가 매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그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자기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작지만 꾸준한 단계를 통해 당신의 과열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적인 행동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걸음 나아갔다가 세 걸음 물러서는 일이 반복될 뿐이죠. 자신의 힘과 명료함을 되찾는 첫 단계는 고통이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감정 털어내기 글쓰기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거칠고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어 마주하고 처리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글쓰기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현재의 위협으로 느끼는 사건을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격렬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처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마치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것처럼 반응하는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기반의 접근법도 있고 다양한 상담 기법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갇혀버린 감정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 자리에 앉아 그 감정들을 종이 위에 꺼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 분한 마음들을 판단 없이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써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도 말이죠. 이 글쓰기는 당신이 쓴 내용을 분석하거나 다시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그저 이름을 붙여주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약 2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을 쓰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 단순한 행위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법처럼 주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소용돌이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비로소